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살고 있어요. 제가 영어 학원 원장인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이곳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듣다가 보니 이젠 매일 꼭 챙겨 듣는 열혈 팬이 되었네요. 특히 사이다 사연 나올 때면 혼자 깔깔 웃으며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사이다 이혼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함께 전 남편 놈 욕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고 엄마는 약사여서 저는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외국 학교로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마쳤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봐요.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 적성과도 맞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을 차려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은 아주 잘 됐고 사업에 눈뜬 저 역시 아주 신나게 일을 했죠.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어요. 레지던트였는데 피부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맞고 외모도 훈남인 편이라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양가 집안에서 먼저 진행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집안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인데 자기는 너무 무심한 것 같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프로포즈 타령이야? 나 힘드니까 최대한 배려해달라는 우리 엄마 말 벌써 잊은 거 아니지? 자기는 너무 말을 차갑고 무섭게 해. 내가 자기 환자야? 환자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 병원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거 몰라? 아, 나 진짜 말싸움할 기운도 없이 너무 피곤해.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나 좀 이해해주고 자기가 갖고 싶은 반지 알려줘. 내가 그거 사주는 걸로 프로포즈 대신하자. 오케이? 결혼 전부터 남편 성격은 진짜 개인주의와 무신경의 끝판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이렇게 차갑고 할 말만 딱 하는 남자는 처음이라 엄마한테도 결혼 못하겠다고 했죠. 그게 뭔 흠이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대화도 잘 안 해. 장서방 보면 지할 것 딱 하고 청결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술도 안 먹고 그런 남자가 오히려 결혼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조건이 좋니? 찍소리 하지 말고 임자 나타났을 때 후딱 결혼해. 나중에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했고 서로 워낙 바쁜 탓에 그냥저냥 무난하게 10년을 살았죠. 그 사이에 보물 같은 아들도 얻었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로 일하고 말이죠. 바쁜 시기가 지나고 아이도 생기니 남편도 전보다는 집에도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남편들이 하는 만큼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죠. 그 부분은 저도 감내하고 이해하며 넘어가려고 했죠. 우리 가정에만 무심한 게 아니고 시댁에도 무심하고 우리 친정과는 거의 남처럼 지내니까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병원 가야 된다면서 명절엔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자 시댁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돕고 제사 지내고 혼자 시댁에서 자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 혼자 와 있으니 너무 어색해요. 그냥 잠은 안 자고 친정에 가면 안 될까요? 넌 이제 장씨 가문 사람이다. 뭐가 어색해? 같이 지내야 친해지고 정드는 거지. 잔말 말고 자고 가라. 네 남편은 맨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의사 남편 두는 게 마냥 좋을 줄 알았어? 그렇게 6년째 애 데리고 시댁 가서 명절을 지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시댁도 가기 싫어졌죠. 이번 설에도 또 안 갈 거야? 이젠 페이 닥터로 일하니까
원하면 스케줄 뺄 수 있잖아. 이제부턴 무조건 당신도 같이 가. 거기가 내 집이야? 당신 집이지. 그렇게 가기 싫으면 당신도 가지 마. 안 가면 그만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안 가면 어머님이 가만 계시냐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나 못 간다고. 알았어. 이번 명절엔 스케줄 조정해 볼 테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근데 명절 전날 진짜 사소한 걸로 남편이 짜증을 내더니 소리를 지르다가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거라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얼떨떨할 지경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에 갈 다음날 아침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수십 통 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아들만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이번 설에는 금쪽 같은 아들이 온다고 미리 말을 해둬서 시모가 엄청 기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바로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같이 온다더니 또 혼자 왔어? 어떻게 된 거니? 저라고 혼자 오고 싶었겠어요? 어젯밤에 혼자 화내더니 나가서 여지껏 안 들어왔어요. 아니 뭐라고? 전화는 해봤어?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굴 수가 있어? 도대체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길래 그 착한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명절 내내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눈치 주고 그러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5일 동안 연락 두절이었으니 믿어지시나요? 지가 휴가 받은 날이 딱 끝나니까 집구석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당신한테 나랑 서준이는 도대체 뭐야? 이거 봐. 네가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겠어? 밖에서 환자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 오면 집에선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 휴가 받은 김에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싶었다. 그래서 잠적을 하셨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을 하고 쉬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잡아먹어? 사람 애타게 일주일을 연락을 안 받는 건 진짜 너무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어디 엄한 데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막말로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갔었는데?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지방에 절에 가서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우울증인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상담까지 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당신한테 해야겠어?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남편이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니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 뒤로 남편 대할 때 더 조심했고 하고 싶은 거 다 받아줬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애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랑 좀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혹시나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봐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독박 육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다가 남편 가방들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필리핀행 항공권 보딩 패스였어요. 날짜를 보니 절에 쉬러 갔다던 구정 연휴더군요. 이 인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해외에 나갔다 온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티켓을 얼굴에 집어 던졌답니다. 뭐? 우울증이라 절에 가서 뭘 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또 둘러댈래? 내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 한바탕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난 시끄러운 거 딱 싫은 사람이야. 절에 가서 쉰 거나 해외 가서 쉰 건 똑같지. 야, 이 미친 인간아. 나는 집에서 놀아? 난 밤 9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서준이 뒤치다꺼리하고 재우고 주말엔 독박 육아하고 우울증으로 뛰어내렸으면 내가 수백 번도 더 뛰어내렸어. 근데 거짓말을 하고 혼자 필리핀에 갔다고? 가서 도대체 뭐 했어? 혼자 간 건 맞아? 이 여자가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혼자 갔지. 공항에 가서 당장 떠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를 봤더니 그게 필리핀이라 갔던 거지. 거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할까봐 내가 숨긴 거 아니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 하루 종일 마주치는 시간이 없는데 잔소리할 시간이나 있었어?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 앞으로 당신 소원대로 투명인간 취급해줄게. 저는 바로 시모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 좀 자주 하래도 통 안 하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했대? 어머니, 그이가 구정 때 연락 끊고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어디 절에 가서 쉬고 왔다며? 넌 아직도 그 얘기를 하니? 애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거짓말하고 혼자 필리핀에 가서 신나게 놀고 왔다네요. 서준 아빠가 서준이 돌본 적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놀러간 남편 대신 시댁에서 음식 다 하고 제사 지내고 완전 바보 머저리가 따로 없네요. 예, 너 배운 애가 어디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니? 병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할 테니 그만 넘어가라. 저는 절대 못 넘어가겠네요. 저 이제부터 서준 아빠가 명절 때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시모가 난리 쳤죠. 하지만 그 후로 전 시댁에 발을 딱 끊었답니다. 남편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 지가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려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 달 정도 지나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혼할 것도 아니었으니 그쯤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대신 그 이후로 명절엔 시댁에 절대 안 갔어요. 시모가 난리쳤지만 2년 좀 지나니 체념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죠. 근데 남편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병원 옮길 거야. 이미 사직 썼었고 옮길 병원도 다녀왔어. 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옮겼는데? 무슨 동이야? 서울이 아니고 새로 생긴 신도시 알지? 거기에 요즘 피부과가 엄청 잘 된대. 아는 선배가 거기에 개업했는데 나 부원장 시켜주고 페이도 훨씬 세.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거기 출퇴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왕복 30분 걸리는 거 출근하기 싫다고 짜증내면서. 거긴 왕복 2~3시간 아니야? 나는 여기가 직장인데 이사를 갈 수도 없잖아. 페이가 더블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우리 가족 잘 살려고 더 힘든 길 택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쪽으로 개원할 생각도 있어. 경험 삼아 다녀볼 테니까 반대는 그만하고 일단 내가 출퇴근하면서 다닐 테니까 걱정 마.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인간도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얼마나 투덜투덜 되는지 매일 그 타령을 들으니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활의 질이 확 떨어졌어. 병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로 하나 구할게. 쉬는 날마다 집에 오면 되잖아. 내가 당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지금 얘기 꺼내는 거 봐서는 이미 아파트까지 구했지?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절대 안 돼.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먼 지방도 아닌데 기러기 아빠를 해? 남들은 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살아.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한 번도 네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도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남편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지.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분간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몇 날 며칠 동안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저도 너무 지쳐갔답니다. 결국 시모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을 하더군요. 분명 아들과 작당한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조를 하기는커녕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아파트 얻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학교도 왕복 30분 이상으론 다니지 못하게 내가 다 이사가고 그랬다. 세상에 3시간이 뭐니? 그 죽이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시간이 돈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조건으로 남편은 병원 근처로 아파트를 구했어요. 초반엔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말에 가기 힘들다며 저와 아들한테 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들과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렇게 주말 부부로 살았죠. 그로부터 6개월이 훌쩍 지났고 쉬는 날에 혼자 푹 쉬고 싶다나 매주 말고 가끔씩 오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누군 보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꾸역꾸역 가나요? 아이한테 아빠 얼굴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또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시술 예약을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 일하지? 나 그날 예약했어. 오랜만에 남편 찬스 좀 쓸게. 뭐? 안 돼.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내가 가는 게 그렇게 팔짝 뛸 일이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인데? 결혼한 거 숨기기라도 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병원 직원들이랑 말도 잘 안 해. 근데 갑자기 와이프 오면 당연히 직원들이 말 나올 텐데. 난 사람들한테 괜히 사생활 관련해서 입방아 오르는 거 싫다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절대 오지 마. 알았어?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귀 아파. 알았어, 안 가. 걱정 마.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서 난리치는 걸 보니 뭔가 쎄한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취소했다고 둘러대고 남편 몰래 토요일에 조용히 병원으로 갔죠.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 이름 적힌 진료실 문도 닫혀 있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병원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쪽에 비품실 같은 곳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가봤죠. 문에 작은 창문이 달려 있어서 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뭔 광경을 봤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여자랑 착 달라붙어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둘 사이의 기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닥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얼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곤 얼른 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어쩌면 저는 이미 남편 놈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불타는 사랑 없이 결혼했다지만 한 집에 10년 가까이 산 인간한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피곤하다고 퉁명스레 대하는 남편놈이 눈치 못 채도록 평소처럼 대했죠. 그래도 우리 가족 오랜만에 모였는데 맛있는 것 좀 같이 먹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잔 할까?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웬일이래? 그래도 텅 빈 집에 당신이랑 우리 서준이가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제가 주는 술을 잘도 받아 먹더라고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흠씬 패주고 싶은 걸 손톱으로 허벅지를 쥐어짜며 겨우 참은 거죠. 저는 얼른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치밀한 인간답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했기에 머리를 굴렸죠. 그렇게 다음날 주말을 같이 보내고 서울로 올라갔죠. 아이만 학교 보내고 바로 다시 내려왔어요. 남편이 출근한 걸 확인하고 난 뒤 집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다 뒤졌답니다. 역시나 세컨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걸 생각조차 안 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놔서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했네요. 사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확인하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주 백년 묵은 여우더군요. 남편이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이며 노트북에 아주 가진 걸 다 사다 바쳤더라고요. 상간녀는 받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아주 인증을 다 해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편한테 서울로 올라오라고 압박을 했죠. 아주 마지못해서 집에 왔더군요. 나 오늘 급한 모임 있어서 지금 나가야 돼. 오늘 서준이랑 둘이 재밌게 놀아줘.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가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겨.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당신 쳐다보는 눈 좀 봐. 아빠 없이 지내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오늘 하루 아빠로서 최선을 좀 다해줘. 저는 얼른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남편 병원으로 차를 몰았죠. 병원에 들어서니 상간녀의 얼굴이 바로 딱 보이더군요. 접수를 받는 알바생이더군요. 얼굴을 실제로 보니 20대 초반이나 겨우 됐겠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갔죠. 여기는 접수하는 언니도 너무 이쁘다. 이 피부과 처음인데 나도 여기서 시술 받으면 언니처럼 이뻐질까요? 피부 진짜 좋네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 아직 23살이라 그런 거죠.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오늘 처음 접수하시는 거예요? 어머, 지금 학교 다닐 나이 아니에요? 어머, 내가 너무 개인 사정 물어보나? 아, 휴학 중이라서 잠깐 알바하고 있어요. 워낙 피부에 관심 많아서 배우는 게 많아서 좋네요. 어떤 시술 받길 원하세요? 어머,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 다녀요? 인호대였나? 안호대였나? 맞아요. 인호대 다녀요. 우선 예약 도와드릴까요? 아, 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해주세요. 시간은 오후로요. 이름이 정하라 씨 맞아요? 명찰에.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이쁜 아가씨. 그렇게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마치고 유유히 병원을 나왔어요. 그 이쁜 나이에 나이가 45살인 늑다리랑 바람을 피다니 비위도 참 좋네요. 이름이랑 학교를 알았으니 신상 알아보는 거야 저한텐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나고 디데이가 왔죠. 제가 예약한 날에 시간 맞춰서 피자 5판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저를 본 상간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지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상간녀 앞에 피자를 탁 내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영민 부원장님 와이프예요. 일 시작하시고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이제 왔네요. 모두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이거 제일 맛있는 메뉴로만 사왔으니까 드세요. 상간녀를 슬쩍 보니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했죠.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얼굴이 굳어져서는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놀랐죠? 내가 진작 인사 왔어야 했는데. 오늘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왔어요. 당신도 피자 좀 먹어요. 잠깐, 나 좀 볼까? 직원들이 있어서 승질도 못 내고 부들거리는 꼴을 보니 아주 웃기더군요. 전 앞서가는 남편을 따라 복도로 나갔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일하는데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당신 학원에 이렇게 들이닥치면 좋아? 당연히 좋지. 말 나온 김에 선생님들 간식 좀 사서 당신도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내조 좀 하려고 시간 내서 왔더니 왜 화를 내? 여기 뭐 여자라도 숨겨놨어? 아님 총각 행세한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하고 한가하게 이딴 소리나 하게 생겼어? 빨리 가. 환자들 있는데 피자 냄새 풍기고 이게 뭐야? 보니까 환자들 없던데 뭐. 내가 일부러 사람 제일 적을 때 온 거야. 아, 갈게. 그래도 이왕 왔으니 인사는 하고 가야지. 저는 막아서는 남편 놈을 밀치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상간녀한테 가서 말을 걸었죠. 왜 안 먹고 있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요, 정아라 씨? 피자 한창 좋아할 나인데 많이 먹어요? 상간녀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훗 비웃어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준비한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상간녀의 손에도 웃으면서 종이를 쥐어주었어요. 남편놈이랑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였죠. 상간녀가 그걸 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놈 면상에 나머지 종이들을 촥 뿌려버렸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당신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어려운 학생 도와준 장학제도 같은 거야. 근데 왜 어려운 학생이랑 며칠씩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다 바치고 그랬을까?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서준이를 내팽겨치고 딴짓을 해? 우리 집안 알면서 간도 크게 이딴 짓을 벌였네? 너는 네 재산 다 뺏기고 매장 당할 각오해. 저는 남편놈한테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그걸 들춰본 남편놈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 이혼 소장 처음 봐? 나를 우습게 본 대가 치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한번 잘 준비해봐. 물론 당연히 못 이기겠지만. 그리고 너. 저는 상간녀 얼굴에도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상간녀 소송장이었죠. 나이도 어린 게 발랑 까져서는 네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봐. 내가 너보다 돈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네 코 묻은 돈 좀 악착같이 받아내보려고 빨간 줄도 좀 그어주고 넌 암튼 잘못 걸린 줄이나 알아. 저는 충격받은 사람들한테 까딱 인사해주고는 유유히 병원을 나왔답니다. 두 인간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지만 말이죠. 근데 아주 겁대가리 없이 상간녀가 제 학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상간녀와 마주 앉았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저는 원장님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인 줄 알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이 결혼 안 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만나고 난 뒤엔 결혼하고 애도 있는 거 다 알았잖아. 니들이 메시지로 증거 다 남겨놓고 왜 이래?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하고 돈 버는 거예요. 소송 걸린 거 알면 진짜 부모님 난리 나요. 우리 아빠가 진짜 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제발 봐주세요.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고작 이런 쇼에 마음이 약해질 제가 아니죠. 그럼 소송 취하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받은 선물들 내가 리스트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물건 싹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만큼 돈으로 내놔. 집단엔 머리 좀 굴려봤는지 당연히 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한껏 비웃어주며 말했죠. 머리 좀 굴려봤자 네가 날 이기겠니? 내가 네 상대가 될 만큼 우스워 보여? 그 인간이 사준 가방이 몇 갠데 그거만 팔아도 소송 합의금 충분히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걸린 마당에 그거 싹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지? 내가 팬티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넌 인생 제대로 꼬였으니까 각오해.
상간녀는 바닥에 엎드려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상간녀는 가볍게 무시하고 카페를 나와버렸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였겠나요? 아주 짠 것처럼 그날 저녁엔 남편 놈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저를 무시하며 콧대 높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털썩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혼자 있어서 외로운데 어린애가 자꾸 꼬시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당신이랑 서준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 어린 게 꼬셔서 그렇게 됐다고? 왜 둘이 말이 다를까? 걘 당신이 총각 행세를 해서 만났다던데? 총각 행세가 아니고 나한테 결혼했냐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한 거지. 당신은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10년 세월을 한 번의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나뿐만이 아니고 당신 아들, 우리 부모님, 더 나가서 우리 집안을 모독한 거야. 당신도 나한테 한 것만큼 한번 당해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남편을 마구 밀어서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곤 양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이 자주 가는 비싼 호텔 레스토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가 싱글거리며 말을 걸더군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던 참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약도 잘했네.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 신경 좀 썼죠. 일단 앉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돈이 오시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시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부모님이 오셨죠. 같이 마주 앉아 밥 먹기도 싫으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커피도 통일해서 시켜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도저히 같이 웃으면서 밥 먹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 일단 놀라지 마시고요. 장서방 바람 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알바하는 23살짜리 애랑요. 뭐? 그게 진짜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부인, 알고 있었어요? 네? 애미야, 잘 알아보고 말하는 거야? 아이, 그놈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놈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니에요. 댁의 아드님 여자 엄청 좋아해요.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던데요. 이혼 소송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집에 와서 우리랑 상의를 하던지 할 것이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짓이냐? 남사스럽게. 지금 당신 집구석 체면이나 생각한다 이거요? 남의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장서방 이 자식은 어디 있냐? 내 이 자식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다들 모신 거예요. 그 인간 바람핀 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개망신 좀 주려고요. 저는 식탁에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사진들이랑 문자 메시지 인쇄한 걸 쫙 늘어놨어요. 그걸 본 시모가 이제 진짜 믿게 됐나 보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역시나 제 말은 안 믿으셨나 봐요. 사진 보니까 이젠 좀 실감이 나세요? 이렇게 된 마당에 죄 많은 아들 둔 죄로 앞으로 손주는 볼 생각 마세요. 제 아들로 키울 거니까요. 안 된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장손을 네가 왜 데려가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내 손자는 내가 데려올 거야. 어머니 손자이기 전에 제 아들이에요. 법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뻔하지만 정 그렇게 못 받아들일 거면 법대로 싸워보면 되겠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아주 졸도할 것처럼 뒤로 고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딱 맞춰서 주인공이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제가 남편 놈도 불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다 있는 걸 보고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걸 본 시부가 얼른 남편 뒷덜미를 잡아서 끌고 오더군요. 야, 이놈아, 너 진짜 바람핀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장손 뺏기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놈아?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감히 네가 우리 딸한테 이런 수모를 줘? 너는 내가 평생 다리 못 뻗고 제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알았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돌려놓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가 유책 배우자고 이혼할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알았니? 네가 뭔데 못한다 만다야. 아이고, 이 미친놈아.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시모가 남편을 마구 두드려 패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댔고 그중 몇 명은 저도 아는 얼굴이어서 더욱 잘 됐다 싶었네요. 소문이야 삽시간에 퍼질 테니까 말이죠. 시모가 통곡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유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답니다. 이미 짐은 다 싸서 친정으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로 바로 아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겨웠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쪽 집안도 돈을 엄청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진짜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그 집구석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난리를 쳤으니 남편 놈과 상간녀가 병원에서 잘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창 소송 중이던 어느 날 남편 놈이 제 학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더라고요. 백수인 건 알았지만 아주 볼품없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디서 쥐어 터졌는지 얼굴에 멍에 밴드 자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학원 앞에서 알짱거려. 그쪽 때문에 학원 이미지 나빠지면 어쩌려고? 당장 안 꺼져? 여보, 제발 잠깐 얘기 좀 해. 제발 부탁이야. 내 꼴 좀 봐. 잠깐이면 돼, 응? 그렇게 차갑고 못됐던 인간이 아주 순한 양처럼 눈을 내리깔고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꼴값이던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팍 쳐버렸죠. 그년 내 앞에서 착한 척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아주 무서운 기집애였어. 병원 잘려서 학교 복학하더니만 연락을 계속 피하더라고. 그러더니 인연이 나더러 헤어지자고 하잖아.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연락 딱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걸 나한테 왜 말하는데? 네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완전히 꽃뱀한테 당했다는 걸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고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 대화로 좀 풀고 화해하자. 응? 내가 그렇게 대화 좀 하자고 할 때는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뭔 대화 같은 소리야? 어디서 흠씬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해줘봐. 그년 학교에서 남자도 사귀었다고. 내가 준 아이패드도 그 자식을 줬고 둘이 좋다고 다니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자식이랑 시비까지 붙고.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사람이냐고. 늙은 나이에 아주 삼각관계 제대로 경험해보시네. 드라마를 찍네 아주. 이 미친 작자야. 젊은 놈한테 맞고 다니고 꼴 좋다. 이제 곧 스토킹으로 빨간 줄도 가겠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가 정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니네 집처럼 너 하나 의사 만든 거 하나 갖고 자랑질하는 집구석이랑 같아. 너 스토킹으로 경찰서 조사받았다고 바로 알려주더라. 이 찌질한 인간아,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남편이 눈물까지 훌쩍거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얼굴을 비비는 짓거리를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을 다리로 뻥 차버렸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거 많은 거 인정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고.
이혼 소송 취하해줘. 제발. 너는 끝까지 네 아들은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안 물어보는구나. 이것도 다 이혼 소송에 반영이 되겠지. 난 네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우리 아빠가 상대해 줄 거니까. 6개월에 피 튀기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당연히 제가 친권과 양육권은 가져왔죠. 그동안 남편 놈이 아들을 하루라도 봐준 적이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 비롯해서 재산 절반 가져왔고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까지 푼돈이야 뭐 상관없었어요. 판결이 난 날에 시모가 법원까지 쫓아와서 저를 잡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된다 우리 장손. 이건 다 잘못됐어. 네 아버지가 손 쓴 게 분명해. 어떻게 장시성을 가진 내 손주를 뺏길 수가 있어? 유책 배우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는 지금까지 키웠던 사람한테 양육권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인간이 애한테 관심 없는 거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라도 장손 좀 봐주지 그랬어요. 명절에나 본 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장손이래? 아, 좀 비켜요. 상간녀 소송은 진작에 나왔고요. 뭐, 그 기집애한테 코 묻은 돈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끝내면 섭섭하죠? 저는 두 인간들을 위해 마지막 무대를 마련했어요. 그 기집애 학교 앞으로 가서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냈죠. 겁은 났는지 금방 튀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합의금도 줬잖아요. 다 끝난 마당에 왜 오라 마라 해요? 아줌마가 뭔 권리로? 넌 다 끝났다고 생각해?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꼰대랑도 이제 끝난 마당에 뭐 어쩌라고요? 아줌마도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난 왜 찾아왔어요? 설마 돈이 더 필요해요? 아, 너 진짜 웃긴다. 설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왔겠어? 내 한 달 수입이 네 1년 등록금보다 많을 텐데.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온 전 남편도 도착했더군요. 그 차갑고 나쁘던 인간이 얼마나 순해졌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든 부르면 갈 거라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두 남녀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지 서로 딱 마주치고는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아, 뭐 어쩌라고 진짜. 저 꼰대까지 학교 앞으로 불러서 나 망신이라도 주려고? 어린애 인생 망치면 좋아요? 당장 둘 다 가라고요. 그러는 넌 내 결혼 생활 망치고 우리 아들한테선 아빠까지 뺏어갔는데 그건 어쩔 건데? 우리 아들 인생 네가 책임질래? 야, 너 잘 만났다. 그렇게 연락해도 번호까지 바꿨던데? 내가 준 거 다 가져오라고 수백 번 말했지. 이딴 식으로 피하면 될 것 같아? 이 꽃뱀 같은 기집애가.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서로 즐기고 선물로 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받기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자꾸 사다 바친 게 누군데? 받기 싫었다면서 갖고 싶은 거 목록까지 적어줬냐? 나이도 어리고 개뿔 능력도 없는 게 명품이라고 밝히기는. 야, 소송 걸 거니까 그 전에 당장 토해내. 100번 1000번 말해보셔. 나한테 또 연락하고 그러면 난 무조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둘이 싸우느라 격양돼서 주변에 학생들이 쫙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면 학교에도 소문은 충분히 나겠다 싶었죠. 저는 말없이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그걸 본 상간녀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뭔지 알지? 네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이야.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네 인생을 졸졸 따라다닐 족쇄랄까? 너 이제 23살인데 하필 나한테 걸려서 어쩌니?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나쁜 짓을 했어야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는 경고야.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혼도 하고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 판결문 들고 가서 축하해 줄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평생 너 지켜보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계속 이 판결문으로 알려주겠다는 뜻이야. 네가 몇 번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보자. 그때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한다는 뜻이었죠. 제 말뜻을 알아들은 상간녀는 얼굴이 하얘져서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저도 진짜 억울해요. 명품 좀 갖고 싶어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런 반성은 네 부모한테나 해. 네 잘못된 선택으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봐. 이번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놈한테 다가갔죠. 남편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후로 다신 안 볼 사이야. 혹시나 서준이 핑계대면서 연락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서준이는 이제 당신 아들 아니야. 만약 또 찾아오면 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너 밟아놓을 거야. 알았어? 그동안 남편이라고 봐주며 살았던 세월이 10년이네요. 근데 저 엄청 철저하고 무서운 성격이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많죠. 그동안 봐주니까 아주 바가지로 보였나 봐요. 저를 막대했던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줬답니다. 하지만 아직 복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 대신 신경 써주고 계신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 남편 놈은 지금까지 그 어떤 병원에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살고 있어요. 전 남편 놈이 어느 병원에 면접봤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아버지가 그 병원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서 무산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친정에 가서 알게 됐네요. 내 딸 배신한 놈이 잘 먹고 잘 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든 그놈 망하는 거 보고야 말 거다. 내가 그놈한테도 경고했어. 개원해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게 할 거라고. 지금까지 무서워서 개원도 못하고 있지 않냐? 물론 할 돈도 없겠지만. 허튼 짓만 안 했어도 아버지는 개업까지 해주실 생각도 하셨던 모양인데 말이죠. 지가 잘난 줄 알고 경거망동한 대가가 처참하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사라진 인간이니까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아들과 둘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원체 아빠랑 정없이 살아서 그런지 아빠의 빈자리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상간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네요.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사니까 삶이 더 즐거워졌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